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그 2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마이뉴스의 김경련 기자고요. 호사카 교수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교수님 화요일 제 시간에 저희가 찾아뵙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교수님 일본은 말이죠. 최근에 이게 확진자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예, 그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한 달 전만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 예,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그 예, 일본에서는 아직 그 의료 관계자들은 네, 상당히 해위 쪽이고요. 음, 그리고 지금 그 어제는 그 1,000명 이하로 예, 확진자가 줄어들었는데 그러나 그 검사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음, 4만 명밖에 하지 않았고 예, 한국은 20만, 30만 매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영향도 좀 있고 그리고 금방 제6차 일본에서는 음. 제6차 대유행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올라가기도 잘하는데 떨어지기도 참 잘합니다. 예. 예, 그거는 왜 그런지 아직 무슨 신기를 발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게 제가 일본 그 뉴스를 좀 검색을 해봐도 그 일본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겨우 하는 얘기가 백신 효과 네네. 아니면 그 너무 그 확진자 수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자숙을 한 결과다 뭐 아,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는데 그 사실 하나만 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음, 원래 일본 사람들이 거리두기 잘합니다. 아, 원래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예, 1m 정도 다 거리가 있는 게 일본의 문화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그 훨씬 한국보다는 습관적으로 거리두기, 음, 습관적으로 마스크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일본은 원래 그런 나라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디를 봐도 시원하게 그 원인을 설명해 주는 데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확진자 수는 확 네,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그 자숙이나 뭐 이런 경계 단계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저는 이 선거가 끝나면 다시 올라간다는 데 대해서 저도 500원 걸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 거기 스가하고 네. 코노타로가 백신 접종을 열심히 해가지고 예.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의 공로인데 음. 그 이야기는 지금 그 기시다 정권이 됐잖아요. 예. 네, 전혀 말하지 않고 음. 마치 자신들의 정권이 출범하는 것을 축하하듯이 줄어들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가지고 예. 역시 정권에 따라 하는 말이 너무 다르다 예. 그렇게 좀 느끼거든요. 하여튼 좀 이것도 선거가 끝나는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예. 네, 지난주에 드디어 자민당 총재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죠. 파벌에 의한 파벌을 위한 파벌의 정치. 그래서 일본 정치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그 일본 정치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준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사실 일단 그 아베가 뒤에서 선거를 사실상 지휘했고요. 네, 또 아베가 미는 사람이 실제 당선이 됐고요. 그렇죠. 또 당도 그렇고 내각도 그렇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아베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베는 없는데 아베 정권보다 더 아베스럽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시계가 완전히 1년 전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베의 승리로 끝난 자민당 총재 선거를 총결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일부에서는요. 선거 결과와 그리고 고노다로의 패인을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승자는 누구이고 과연 패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3부는 기시다 정권의 특징과 한일 관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뭐 댓글 한번 먼저 볼까요? 언제나처럼 그 오마이뉴스 오늘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랜만에 저희가 화요일 제 시간에 해서 네, 그런가 네,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마이 TV에 보면 퐁당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1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용숙님 언제나처럼 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선민님도 안녕하십니까? 조성빈님 안녕하세요. 노을소라님도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비드 킴님도 와 계시네요. 선민님, 백성문님 이렇게 와 계십니다.
자, 호사카유지 TV에도 많은 분들이 역시 와 계시는데요. 호사카 TV에서는 문상태님이 1등을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투명인간님 와 계시고요. 이미경님 안녕하세요. 이명수님 와 계시고요. 더 독인가요? 예. 강정숙님, JBK님, 문상태님 이렇게 다들 와 계십니다. 네, 너무 반갑네요. 강전호님인가요? 저는 삿포로인데 이분은 삿포로에서 지금 네, 보고 네, 계신다고 합니다. 갑자기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자주 보인다고 그러시네요. 어허. 일본 전역에서 긴급 사태 해제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해이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정말 자주 보여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네요. 이렇게 자주 보인다고 역시 이렇게. 제6차 네. 그 유행이 시작하겠네요.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더 많은 댓글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5초 후에 1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1부입니다. 이번 선거는요.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 전 정조회장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고노다로를 이기고 자민당 총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일본의 제 100대 총리로 등극을 했는데 교수님 100대 총리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의미가 별로 없고요. 네. 그리고 금방 그 중요한 선거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그 혹시 기시다가 이긴다 하더라도 101대가 금방 됩니다. 그래서 100대 기시다 내각은 굉장히 짧은 한 달도 안 되는 그러한 수명으로 현실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단명 정권으로 끝날 수도 있겠군요. 예, 막그 기시다 정권이 이어진다면 단명 정권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내각은 엄청난 단명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군요. 네. 제가 사실 이번 선거에서 그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기시다가 어떻게 왜 이겼나 이거보다는 고노다로가 왜 저렇게 허무하게 패배를 했나 그러니까요. 이게 더 궁금해졌습니다. 다들 그 코너에 많이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좀 받았습니다. 자, 먼저 일자 투표 결과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그 의원표에서요 기시다가 1등이었고 그 146표였죠. 그런데 2위가 코노타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다카이치 사나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114표. 그리고 코노는 그 예상으로는 120표 이상 간다. 이러한 예상이 있었는데 86표로 여기서도 의원표에서 엄청나게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노다 세이코는 위에로 표를 좀 모았어요. 34표. 그런데 그 다음은 당원표잖아요. 당원표에서는 코너가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50% 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도 169표 44%라고 합니다. 사실상 60%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표로 좀 뒤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70%까지 당원표를 얻어야만이 1차 투표에서 그냥 과반수로 이긴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훨씬 미치지 못했고 기시다가 110표 또 다카이치도 74표 이런 식으로 하여서 결과는 그러니까 합계인데요. 기시다가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의외의 결과였고요. 이거 어떤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1위는 무조건 1차 투표에서 고노가 된다고 했었는데 말입니다. 코너는 그 320표 정도 합계 그렇게 예상되어 있었는데요. 한 표 차이였지만 그 2위가 됐죠. 그러니까
코노가 1등 해가지고 결선 투표에서 혹시 패배해도 좀 발언하는 힘은 좀 남아 있었을 텐데 네. 1차에서도 한 표 차이지만 패배했기 때문에요. 지금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이거 결선 투표 결과인데요. 위원표에서 코노가 131표, 키시다는 249표로 압도적으로 이제 위원표를 모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원표가 47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래도 당원표는 여기는 코노가 거의 많이 가져갔죠. 39표. 그리고 키시다는 8표. 합계가 코노 170표. 그리고 키시다가 257표. 사실상 압도적인 승리로 키시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결국은 코노타로가 왜 이렇게 잘 못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분석하는 기사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전체 선거를 치르는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종합해 보면 코노타로는 자멸을 했다.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스스로 자멸했다. 예, 스스로 얻을 수 있는 표도 네. 그냥 상대에게 주어버렸다. 말하자면 예. 오운골라고 할 수 있죠. 오운골이 너무 많았어요. 자살골 말씀하시는 자살골. 거죠? 예, 너무 많았어요. 먼저 저번에 이야기한 탄풍 일신의 모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10명 정도가 모여서 젊은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코노를 지지하겠다. 예. 이러한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90표보다 적은 80 몇 표였잖아요. 잠깐만. 예. 그렇죠? 86표 표였네요. 밖에 얻지 네. 못했냐. 예. 그것은요. 사실상 86표 플러스 90표였어요. 예. 그런데 그 90표는 어딘가 가버렸어요. 이유는 9월 21일에 그 모임에서 코노를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후쿠다 다츠오잖아요. 네. 그 모임의 사실상 회장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때 후쿠다 다츠오 쪽에서 현재는 일본 정부가 강하고 타인이 좀 약하다. 예. 그러니까 정고 단조다 일본 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정부가 높고 예. 타인의 말이 많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정책에 이것을 좀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코노가 여기에 대해서 정고 단조가 아니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강한 게 더 좋다. 그게 당연한 거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답이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자민당에는 여러 가지 부회가 많습니다. 정책을 나름대로 만드는 거죠. 예. 그것을 일본 정부에게 올리는 것인데요. 예. 그런데 코너는 타인의 부회에서 객객거리는 것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예. 부장관이나 전무관 팀을 일본 정부 내에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정부를 강화시켜서 자민당이라는 것을 약하게 만드는 거 옳다. 이게 예. 아베 스가 정권이 그런 기조였거든요. 그런데 단풍 일신의 모임은 아베 스가 정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공기를 잘 읽을 수 없는 코너는 예. 이런 말을 하면서 또 꾀꾀거린다. 꾀꾀거린다는 게 예, 그러니까 뭐 떠들지 말라 그런 예, 그럼 거죠. 그러니까 일본 말로 갸갸 사와그 예. 그런 말인데 예. 여기에 부회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자민당 국회의원의 46%인데 그러니까 삼성 이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이없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다 예. 당에서 부회 같은 데서 네. 떠들지 말고 차라리 그러려면 네. 정부 안에 부장관이나 정무관 이런 직책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예, 그런 얘기인 그런 거죠. 것은 자민당을 무시하겠다라는 예, 거잖아요. 예. 사실상. 그런데 자민당 안에서 코너를 지지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 그 말을 했고 또 기시다는 반대를 말했어요. 자민당 안의 정책을 준수하겠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결국은 이 말이 나오자마자 외교부회 예. 다음 그 화면 보시면요. 네. 외교부회에서 객객거린다 이런 이야기에 그 항의가 금방 나왔어요. 예. 자민당 부회를 적으로 만든 발언이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사토 마사히로라는 외교부회의 부회장이 예. 항의를 합니다. 이 사람 많이 본 사람인 것 예, 같은데요. 공개적으로 극우의 대표적인 네, 사람, 네. 자미엄 쪽의 사람인데 상당히 좀 강력하게 또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2011년에는 그 울릉도에 들어가겠다고 예. 해서 3명 온 국회의원자 한 우리 사람이고. 공항까지 왔다가 김만 사갖고 가지 예, 않았어요. 예, 그렇죠. 김포공항에서 그렇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밖에 예, 없었던 예, 예. 사람이니까 또 한국에 대해서 예. 상당히 그 반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네, 코너에 대해서도 그것은 대충 그 강경론자가 많은 부회, 예. 특히 외교 부회는 예. 대충 강경론자가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코너에게 반감을 음. 많이 품었어요. 원래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싫어졌겠군요. 예. 예. 그러니까 더 발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 예. 그리고 부회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있는 여러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한국에서 말하면 부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응하는 부회가 다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전조 회장 아래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회에 있는 무슨 위원회 뭐 이런 네, 예. 약간 거의 그런 비슷한데 예, 예, 예. 그게 자민당 안에 예. 굉장히 잘 조직화되어 있어요. 예. 네, 그러나 아베 스가 정권은 그러한 부회의 의견을 거의 다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베 관조, 스가 관조 주도의 그 정책을 내놨던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바꾸겠다라는 그 모임이 사실상 단풍 이르신의 모임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 다음 화면 보시면 그 신명은 코너 다로 취지였는데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예. 그 젊은 의원들이 기시다 취지로 손해해 버렸습니다. 거의 그 신명은 기시다 쪽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90명을 이게 강력한 우군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예. 적으로 그냥 돌려서 네. 버린 거네요. 그리고 그 후쿠다 타츠오가 사실 아베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 이 이야기를 해서 이 모임을 출범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 더 강력한 그 정부 주도의 그런 정치를 한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음. 이게 어떤 신정아 같다고 해도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해 버려 가지고 네. 이 후쿠다 타츠오가 이번에는 코너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 신묘에게 예. 하나하나 전화를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전화를 걸어서 우리는 뭐 이거 자유이지만 예. 나는 키다를 지지하겠다. 그 영향이 너무 컸어요. 그냥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반감이 생겼군요. 예. 예. 네, 그거는 코너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감을 갖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예. 남간표 대사에게 그렇죠. 예,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차단시켰잖아요. 예. 네, 그게 윽하는 그런 성격이 뭐 있어서 분노 장애 조절 장애. 예. 그것은 이번에 예. 더 많이 나왔어요. 예. 분노 조절 장애. 네, 예. 자, 그 다음 보시죠. 예.
6월 26일이었는데요. 후지 TV 그 일요 보도라는 TV 프로에 4명의 천재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한 거죠. 예, 그때 그 사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노 지형에는 그 일부 표를 다카이치 씨에 분배해서 다카이치 씨를 2위로 만드는 것이 좋다.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사회자가 말했거든요. 아 이걸 저기 제가 교수님한테 들었는지 네네. 예, 이게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저거 있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다카이치가 2위, 코노가 그때로 1위라고 예. 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선 투표 때 키시다표 중에서 반 정도는 오히려 코노로 간다. 예. 예,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3위가 되면 키시다가 2위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는 다카이치 표는 무조건 키시다로 간다. 예, 왜냐하면 키시다의 표 속에는 그 리베럴한 표들이 더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너무 극우인 다카이치를 싫어해서 코노를 그 지원한다. 예. 그러니까 다카이치를 2위로 올리는 게 오히려 코노 쪽에 예. 전략이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있었기 다카이치를 때문에 2위로 올려서 결선 네네. 투표에서 다카이치하고 붙어보겠다. 네네네. 했었죠. 네, 그러한 전략이 사실 예.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사회자가. 네, 거기에 대해서 다카이치는 그냥 웃고 있었어요. 다카이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오히려 그 사람은 다카이치는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으로는 코노보다 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코노는 거기에 대해서 역시 예. 그 소리를 높여서요. 예. TV에서 다 국민들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원표에 이런 것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예. 몹쓸 가짜 뉴스다. 예. 그런 거 할 리가 없어요. 예. 논담하지 마세요라고 또 갑질했어요. 아, 이게 사회자에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속을 들켜서 그런가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 역시 이 분노 조절 조절 장애. 장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관료에게도 화를 엄청나게 내가지고 다른 사람 불러와라. 너는 안 된다. 이것으로 또 다른 사람 보고 있는 대로 계속 하거나 이번에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이게 고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신조가 리베랄이라고 해도 예. 리베랄 안에서 싸울 거예요. 그 그- 자기 입으로 망하는 사람이 네네. 됐죠. 그리고 더 있었어요. 예. 다음 보시면요. 그 코너는 그 230만 정도의 팔로워가 있는 굉장한 그 트위터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비판적인 네티즌이 여러 가지 그 반론을 제기하면 물럭 차단해 버려요. 네. 그렇게 해서 열람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별명이 이 물럭 타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단 타로인데 예. 이것도 문제가 됐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촌리가 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그 차단해도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뭐 트위터에 뭐 욕설을 쓴다든지 네네. 도배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 블로그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런 수준을 넘어섰나 보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역시 이거 TV 프로에서 예. 코너에게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예. 촌리가 된 이후에도 계속 그 차단하시냐 물어봤는데 예. 코너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당연히 촌리가 된 이후에도 물론 차단하겠다고. 일관성이 있네요. 물론 일관성이 있고 예. 어떤 그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TV에서 예. 다 보고 있는 거기서 그 말했기 때문에 예. 또 그것을 그 문제 삼는 그 극우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코너는 특히 다카이치 지원하는 사람들이 코너는 이제 끝났다. 예.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많이 올리고 또 여러 극우 매체에서도 코너의 전체는 촌리가 될 수 없는
그냥 블록 타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 영향 많이 미쳤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원래 네. 이 트위터에 팔로워가 240만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네. 이분이 이제 소통을 잘하는 정치인 이렇게 네, 유명했지 않습니까? 소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이 사람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만한 그런 네. 이미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게 예. 보여가지고 그급바 이상으로 교만하다. 이게 좀 정말 좀- 문제가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 코너에 많이 기대할 수 없게 됐어요. 저도 예. 이런 거 보면 또 그리고요. 그 경제계에서도 반대 소리가 들어와 버렸어요. 네. 아주 공개적으로. 그것은요. 특히 그 코너는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원래 탈원전파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탈원전이라는 말은 조금 그 뭐라 할까 원화하게 하기는 했어요. 예. 그 가동하고 있는 원전은 그대로 가동시킨다. 그러나 탈원전이라는 말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자동차는 100% 전기 자동차로 바꾼다. 이 이야기가 들리면서 특히 토요타 자동차의 토요다 회장 있잖아요. 예, 유명한 있습니다. 사람. 예. 그 사람이 어떤 그 국제 회의에서 코노타로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코노타로라는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 어떤 정치인은 그 갑자기 100% 전기 자동차로 전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일본 경제가 상당한 문제를 안게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자료를 보여주면서 사실상 코노가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코노다로가 당장 이 100% 전기 자동차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네, 사실상 단장 아니었는데 네. 점진적으로 예. 그러나 마지막은 100%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그 말만 보면 예, 예. 이게 그 자동차 업계에서는 100%는 어렵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 석유 자동차라든가 예. 그런 것은 그 몇 프로는 남겨야 된다. 그걸 100%로 전환하는 건 사실 힘들죠. 예, 제가 힘들죠, 상식적으로 엄청나게. 생각해도. 예. 그러니까 특히 코노의 성격을 잘 아니까 예.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더 그 도르칭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콤포를 느꼈는지 토요다 회장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예. 이게 또 계속 신문에서 발표가 돼요. 언론에서도. 예. 그리고 또 극우 매체가 이거 봐라. 코노는 일본 경제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갔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안 좋은 것은요. 안 좋은 거 너무 많았어요. 예. 또 뭐 특이전도 이야기할까 생각하는데 예. 코노타로의 친동생 코노지로라고 있거든요. 아, 동생이 있군요. 예. 이 코노지로의 회사 일본 단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이 회사는 중국에 아주 큰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번에 밝혀졌어요. 근데 그 회사 속에 중국 공산당 조직이 있다. 이거는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중국에 있는 조금 큰 회사 예. 안에는 사실상 중국은 아직은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조사원들이 회사 안에 예. 사실상 들어가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정도는 모두.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각시켰어. 이것은 극우적에서. 그러니까 코노는 사실 중국 공산당하고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가짜 뉴스이지만 예. 이것을 또 많이 퍼뜨렸어요. 예. 이게 또 마타도를 당한 거네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코노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아베 전 총리의 의향을 그대로 받아들인 혐한파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예, 아까 앞에
이 자민당 외교부에 네네. 대중국 강경론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거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연결이 돼요. 예. 네. 그리고요 또 있었어요. 그 연금의 제조 보장액을 결정하겠다. 이거는 기초연금이라고 했고요. 예. 코노 타로가 그리고 그 재원은 다 소비세로 충당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TV에서 역시 사회자가 그러면 다시 소비세를 인상한다는 이야기인가? 예. 그거 국민들 굉장히 싫어하죠. 그 세금 올린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그러니까요.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비세 인상을 시사를 했어요. 예. 소비세라는 것은 그 물건에 사는 물건에 다 붙이는 세금이잖아요. 우리 이 부가가치세 같은 부가가치세. 거죠. 예. 지금은 한국도 부가가치세가 10%, 예. 일본도 10%예요. 그것을 더 올리겠다. 그거 올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예. 안 돼 가지고요. 그것으로 그 아베노믹스가 사실은 실패한 거거든요. 예. 네, 그거 도와하겠다고 하니까 음. 네, 거기에는 코너는 몇 프로 정도 언제 올리느냐 이것은 좀 더 위논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여서 그러나 소비세를 올린다라는 것은 기존 사실화 해버렸어요. 이건 당원표를 깎아 먹었겠네요. 네. 예. 그래서 또 여러 매체에서 결국은 소비세라는 것은 돈이 없는 서민을 괴롭히는 예. 정책이다라고 하여서 재원도 정확하게 마련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왜 촌리가 될 수 있겠냐. 그리고 서민들을 괴롭히는 촌리가 되려고 하느냐. 이러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당원표가 40% 정도밖에 안 갔던 이유가 이런 데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사르고를 엄청나게 했죠. 그러니까 참여를 예. 타로는 참여를 했어요. 물록 타로, 준세 타로 여러 가지 그 표명이 나와가지고 차이나 타로까지 나와가지고 참 여러 가지 했네요. 예. 예. 이게 이러한 그 이미지에서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려. 예. 그러니까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있었던 것은 입이 너무 가볍다라는 예. 그것도 많이 나왔어요. 네, 천재송에서 패배했잖아요. 예.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예. 또 어떤 그 인터넷 그 생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예. 자신은 어떤 별명을 만들고 싶다고 별명이요? 예, 예.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천재송에 패배했는데도 근데 사회자가 무슨 별명이 좋겠냐 했는데 촌리래요. 촌리 일본 촌리. 아 총리 고노 총리 고노다로 고노 촌리. 이렇게요. 예. 예. 이상하죠. 예. 이 사람이 촌리의 금이 지금 자주로 됐는데 예. 그 별명을 촌리로 해달라. 이게 너무 입이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응원한 사람들이 예. 지금 정말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간에 그 이불을 왜 막시 못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텐데. 예. 전 지지자도 생각나는데 네. 그 이시바도 그러니까요. 생각납니다. 얼마나 속으로 예. 끙끙 앓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코너 신지로는 비슷한 부류니까 예. 입이 가볍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시바는 정말 실망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간에 하여튼 뭐 같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예, 여기까지가 예. 첫 번째 오늘 뉴스입니다. 예. 그 지난번에 그 아오키 의원이 네, 네. 쓰러졌는데 일부러 쓰러진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예. 미움을 샀다고 하는데 그렇죠. 결국은 그것도 끝까지 엄청나게 회복을 못한 예. 거죠. 예. 그 입이 가볍고 이번에 예. 그러니까 아버지 고노 요헤이가 아오키 씨를 찾아가 가지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예. 전혀 그 효과가 없었네요. 사실. 예. 그 사이에 이제 댓글이 또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신동영님, 제2박님, 이렇게 호사카 유지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노을 소라님이 고노가 보기보다 모자란 사람이었군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호사카 TV에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블레이드 5019님이 이시바가 되면 일본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을 텐데 이렇게 아쉬워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아유 너무 그 댓글이 많아서 제가 다 이렇게 속가서 읽기가 참 어렵네요. 그 사실 이시바가 되기도 앞으로도 그렇게 쉽지 그럴 않습니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시바라든가 코노라든가 또 그 코이즈미 신지로도요. 사실상 그 좌파이거든요. 말하자면 예. 그냥 진보 진영이에요. 그 경우는 밖에 나가야 돼요. 음, 밖에 나가서 입헌민주당하고 함께 가거나 새로운 정당, 새로운 그 중도 좌파 정당을 만들면 오히려 야당 연합으로 자민당을 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한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게 역시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또 니카이가 이번에 패배했기 때문에 예. 니카이파 쪽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그리고 고이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 예. 오늘은 그 뉴스는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음. 고이케의 그 도민 퍼스트 모임이 있죠. 예. 거기서 이제 그 중의원 선거에 의원 후보들을 내겠다고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고이케가 사실 움직이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중의원 선거가 중요해졌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부로 가볼까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얼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5초 후에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입니다. 앞에서 선거 결과하고요, 그 승패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원래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쪽은 이 전리품을 나눠 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선거는 마치 이게 파벌 정치란 이런 거야라는 것처럼 논공행상이라고 하죠. 네. 이게 정말 뚜렷한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일까요, 예. 교수님? 그 아베하고 아소가 승자이고요. 마음대로의 결과가 된 전제 선거였다. 예.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원하는 것을 다 얻었죠. 다 얻었죠. 예. 네, 아베는 뭐 여러 가지 전략을 많이 했고 아소도 전략을 많이 세웠는데요.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원하는 거 예. 다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3A라고 하죠. 3A는 그 아베, 아소 그 양쪽 A로 시작되니까.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아마리라는 예. 사람이 있어요. 이곳을 3A라고 하는데 아소하고 아마리는 같은 그 아소파에 속하고요. 자, 결과로 아소는 현재까지는 부촌리 그리고 재무상을 겸했는데요. 이 사람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민당 부촌제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부촌제라는 자리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에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촌제가 키시다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아래예요. 부촌제. 근데 그 아래가 그래서 간사장이에요. 원래는 총재 바로 밑에 간사장밖에 예, 없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곳은 그 아소 아마리 제재로 간다. 자민당이 예. 그런 뜻이고요. 음. 근데 또 그 오늘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키시다 내각은 내각이 약하고 예. 자민당이 강한 구조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내각에 너무 아베 아소 색깔을 내보내면 예. 이게 국민들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키시다 내각은 사실상 아소 아베 내각이다. 이렇게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을 사실상 우려한 것은 그 아소 쪽에서. 그래서 자민당 쪽으로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키시다에게 말하게 한 것은 그 정부하고 자민당 이 정책 기조를 동등하게 만든다. 예.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였잖아요. 예. 그것을 코노도 당주도로 이제. 코노도 사실상
정부 지도를 이야기했는데 예. 키시다는 동등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그 표를 얻었고 예. 사실상 탄 중심으로 간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리는 자민당 간사장으로 됐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자민당 전조 회장의 그 다카이치가 취임됐습니다. 사실 그 다카이치는 전조 회장 두 번째이지만 그 전에 전조 회장이 됐을 때는 사실 그 정부의 힘이 강했을 때였으니까 전조 회장이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예. 전조 회장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예. 많이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예, 이거는 그 정무조사회장이라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말하면 정책조사회장입니다. 그래서 자민당 당으로서의 예. 정책 수립 기관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 정책위원장 뭐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그 이 전조 회장 아래에 각 부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교 부회 아까 이야기한 외교 부회뿐만이 아니라 뭐 환경 부회라든가 기타 한국에서 말하면 통일 부회라든가 그러한 그 각 부에 상응하는 부회들이 다 보진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하여서 자민당으로서의 정책을 만드는 곳입니다. 거기에 다카이치를 앉혔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당의 정책을 중요시하겠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내각 구성은 20명 중 13명이 젊은 예. 그 새로운 장관들이에요. 처음 장관을 예.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 뜻은요. 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까? 네. 경험이 없고 예,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해서 힘이 약해요. 그게 아까 그 당고 정정가요? 뭐 예, 이렇게 되나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예. 당이 높아지고 그렇죠. 첨부가 낮아지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오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아무튼간에 먼저 아베 신조는 간사장 자리에 이 다카이치를 앉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베가요. 아베가요? 예. 네, 그러나 역시 그 3A로 그 조절을 많이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하면 아베 색깔이 나오니까 음. 이게 아베 색깔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야단 쪽에서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뭐 3A니까 아베 색깔이지만 예. 그래도 아마리로 한 거죠. 선거가 다음 선거가 네네. 신경이 쓰이겠죠. 금방 선거가 있으니까 아마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도 극우하고는 약간 뭐 극우는 극우이지만 그 다카이치는 정말 이번에 잘 그 국민에게 아필한 극우이기 때문에요. 예. 네, 아마리는 경제 정책 쪽에 전문이기 때문에 예. 조금 다르죠. 이 다카이치한테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이것도 참 네네.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죠. 예. 자, 그리고 자민당 홍보본부장으로 예. 고노는 간등됐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이제 너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네, 네. 당으로 내려가서 예. 트위터나 해라. 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홍보본부장이 누구였는지 현재까지 예. 아무도 몰라요. 음. 그런데 앉혔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간등. 예. 왜냐하면 외사이나 그 방위상을 지낸 사람은 촌리 후보이거든요. 사실상 예. 촌리 후보에 대해서 너무 너무한 예. 짓이다. 정말 뭐 찬밥도 그냥 이런 그러니까요. 찬밥이 없네요. 예. 예. 자민당에서도 예. 상당히 이거 문제가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예. 많이 나와 있고요. 예. 예, 코너가 그래도 그 자기의 별명을 촌리로 불러달라. 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또 한 사람 우리가 지난번인가
좀 주목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도 좀 나왔지만 후쿠다 다츠오 이 사람은 자민당 총무회장이 됐습니다. 이 총무회장은 그 간사장, 그 다음에 그 전조회장, 예. 그 다음 세 번째예요. 예, 이게 당에서는 그 바로 총무회장이라는 사람은 넘버 3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총무회라는 게 뭐냐고 하면 예. 그 다카이치가 만든 그러니까 전조회장이 여러 부회들하고 만든 정책을 위결하는 위결 기관이에요. 아, 네네네. 그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네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여기에서 길목을 막고 있으면 아무 정책도 통과가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런 것입니다. 예. 이 사람은 그 10표를 갖다가 예. 기시다에게 사실 바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한 면에서 아직 3선밖에 안 되는 젊은 국회의원이지만 그러나 역시 당 안에서는 미래의 총리 후보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고이즈미하고 운명이 이번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고이즈미하고 딱 네, 이게 사진 두 장을 딱 이게 올려놓고서 네네. 이 사람들이 참 비슷한 사람들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번에는 운명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이 후쿠다 다스오라는 사람이 어떤 이 일본 정가에서 스타로 떠오를 그럴 가능성이 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네네, 듭니다. 갑자기 진짜 더 예, 올랐어요. 예.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 사람은 그 단풍 일신의 모임을 만들었을 때 예. 사실상 아베 정치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내세웠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일단 기다를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앉힌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베 전 총리로서는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 회유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고이즈미 신지로도 팡 아베였거든요.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이시바를 즉 지원하는 사람이었는데 예. 장관으로 기용했죠. 기용하면서 길을 들여가지고 예. 사실상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반대파라는 부분을 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수법이 아닐까. 예. 회유책도 여기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또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완전히- 단풍 일신의 모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으로 더 큰 신명에 음. 보내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서 계속 포섭해 나가는 그 음.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정권의 고이즈미가 될 가능성이 있군요. 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베 전 총리나 그 아소가 볼 때 예.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만든 게 예. 현재 호소라파이기 때문에 지금 아베파가 호스다파 아닙니까? 예. 네, 그러나 시작은 후쿠다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 세와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후쿠다 다츠오의 입장으로서는 원래 내가 예. 그 여기의 주인이다. 이러한 위식도 있을 거예요. 파벌의 예. 파벌의 주인은 원래는 우리 계열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성향은 예. 그 기본적으로 리베랄. 그러니까 리베랄입니까? 중도 우파. 극우는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전혀. 예, 그러니까 고이즈미 신지로하고 비슷하죠. 예. 이 사람을 어떻게 극우파로 만들거나 혹은 이 사람이 신조를 바꾸지 않으면 예. 그 아베 쪽에서는 이 사람의 정치적인 그 생명을 언젠가는 완전히 끊어야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일본은요 이렇게 회유하는 정책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 이시바에 대해서도 그 이르자 아베 정권 때 시작이 그때 그 기시다가 이르자 존재 선거의 득표에서 1위였기 때문에 이시바가요. 이시바가 예. 그래서 간사장 자리를 처음 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간사장도 바꾸고 그렇게 그 신념을 예.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일단 회유하는 식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자민당의
상당한 준책을 이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예. 조금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당 네. 사역이 이렇게 사진을 딱 찍었는데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정말 머리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키도 예, 크고 인물도 좋고. 예. 게다가 이 극우도 아니라고 네, 하면 네. 저희들이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네. 그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말도 대단히 신중하게 해요. 예. 네네네. 그리고 또 그 후쿠다 야스오가요, 예. 이 사람의 아버지인데 예. 거기 고이즈미 정권 때 거기 아베하고 그 부관반 장관, 그러니까 관반 장관이 있어서 그 아래 부관반 장관이 두 사람 정도 있거든요. 예. 그때 아베하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같은 그 부관반 장관이었어요. 예. 그때 엄청난 위견 대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아베는 극우이지만 후쿠다 쪽은 그 리베랄, 또 춘도 포스, 춘도 우파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예. 3대체가 되니까요. 네. 예, 어쨌든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펀쿨 색자는 이 예. 아베 정권으로 들어가서 거의 아무 얘기도 못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자, 그 반대의 바로 고이즈미 이시바 코노 요납이 참배를 했잖아요. 예.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세대 교체 세력이라고도 이야기가 됐고요. 네, 그런데 결과는 아베 아소의 나르근 전세력에게 참패를 당했죠. 예. 고이즈미 신지로가 그 천재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진짜 으르먹이는 그 오르글로 이번에는 정말 참패를 했다. 예. 이런 것으로 그 TV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 이시바도 이번에는 더 패배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신이 어떻게 처신이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겠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고이즈미 등 이시바 등 코노 친형의 예를 들면 그 선거 대책위원장이라든가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예. 바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밖에서 계속 말을 했어요. 네, 그 말이 이시바는 이번에는 그렇게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고이즈미는 그러니까 호소다파를 적으로 예. 돌리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노 진영에서는 이게 마이너스로 작용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코노 친형의 선거 대책을 세운 게 아니에요. 예. 밖에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멋대로 발언을 했어. 예,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스탠스가 좀 어정쩡했군요. 네. 예. 그러니까 선거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세밀하지 못했어요. 예. 거기에 코노타로의 토르바르 발언들이 많이 겹친 거죠. 예, 아무튼 저희가 이 세 사람한테 큰 기대를 했었는데 네. 전혀 그 거꾸로의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예. 결국은 아베아소 극우 혐한 세력이 또 그 아까 지금 이야기한 그 세 사람 뒤에는 스가 니카이가 있었습니다. 예. 스가 니카이 친준 친한 세력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예. 스가도 코노를 지원하겠다.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스가 촌리가 이제 물러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촌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와 있냐고 하면 다음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스가는 1개 국회의원으로 예. 그 출마를 할 텐데 다음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면 이번 금방. 달에 있는 그 예. 중요한 선거 말씀이십니까? 바로 예. 한 달 후 정도에 있는 그 예. 중요한 선거에 나가야 되죠. 예. 그런데 그 낙성할 우려도 있다. 예. 그래서 명예를 생각하여서 정계를 은퇴할 거 아닌가. 예. 이 이야기까지 요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가 촌리가 된 이후에
그 자민당이 치른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고 그리고 8월 말에 있었던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서 오코노기라는 자신의 아주 친한 그러한 국회의원도 내세웠는데 참패. 이번에도 코노를 또 지지한다고 해서 예. 참패. 스가가 지지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거예요. 예. 예. 사진도 같이 안 찍으려고 뭐 한다고 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이제 스가는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니카이도 이번에 계산이 다 틀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니카이파가 이번에 중의원 선거에서 여러 가지 그 후보자를 입후보 시켰는데 예. 거기에 대항 후보가 그러니까 자민당 안에 같은 자민당 안에 그 다른 파벌에서 대항 후보들이 많이 이번에는 내가 입후보 하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니카이파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됐어요. 예. 그냥 간사장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 콘정권이 간사장에게 있거든요. 공천이요. 예. 콘천. 공천. 예. 그게 니카이파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니카이파 전체가 몰락할 위기.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특히 심하게 극우 쪽에서 예.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 사진만 봐도 이제 왼쪽에 있는 아베하고 아소의 얼굴은 좀 여유가 좀 흐르는 것 네, 같고 네. 오른쪽은 뭔가 이제 두 사람이 스가하고 니카인데 네, 네. 좀 어색하고 뻘쭘한 그런 맞습니다. 표정입니다. 이게 사진을 어디서 이렇게 잘 고르셨습니까? 네. 사실 니카이는 이번에도 계산 잘하면 예. 좀 영향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예. 그렇게는 잘 못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네. 교수님 여기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끊을까요? 예, 일단 여기서 여기서 끊고 끊을까요? 네네. 예. 슈가프리님이 후쿠다는 이시아라 프로모션 배우 같은 외모라고 하셨는데요. 이시아라 프로모션은 혹시 잘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네, 오히려. 예. 입각한 사람들이 선거에서 낙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입각한 예.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장관으로는 남을 수는 있죠. 그런가요? 예, 그리고 자민당 안에서도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당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역할은 할 수가 있죠. 예. 네. 그렇군요. 예. 자, 정말 그 이번 선거는 아베만 정말 좋았던 선거인 것 같습니다. 뭐 아소도 좋았어요. 예, 물론 그렇죠. 네네. 예. 아베, 아소, 아마리 다 예. 좋았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선거 얘기 했는데요. 중간에 잠깐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소개하겠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가장 크다고 하는 그 포털 사이트가 있죠. 야후 재팬이라는 포털이 있는데 여기에 겐다이 비즈니스라는 경제 잡지의 기사가 요즘 그 화제가 돼서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겐다이 비즈니스니까 현대 비즈니스인데요. 예. 이 잡지도 혐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실리는 그런 네. 매체입니다. 그런데 네. 웬일인지 이번에는 좀 제정신을 탑재한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네. 제목이 한국이 일본을 앞서 나간다. 이것이 아베노믹스 시대 최대의 사건입니다. 글을 쓴 사람은요. 노구치 유키오라고 하는 히토스바시 대학 명예 교수이고요. 연세가 80이 넘은 이제 노 경제학자입니다. 도쿄 대학 공학부를 졸업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교수님은 같은 대학 이제 공학부를 졸업했는데 이분은 경제학자가 되고 교수님은 정치학자가 되신 거죠. 아시는 분인가요 혹시? 이름은 많이 봤는데요. 그래요? 직접 아는 사람 아니죠. 네. 그래도 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네. 이제 대단히 유명한 경제학자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이분의 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세요. 예. 벌써 띄웠나요? 예. 문재인 이거 보면 이 기사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얼굴이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좀
그 묘한 각도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맞아요. 예, 네, 좀 네. 이상하게 좀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글쎄요. 참아 있는 그렇죠. 예, 오르그이기도 예, 예, 하고요. 예. 네네. 아무튼 내용이 이렇습니다. 총선거를 앞두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 기간, 아베 정권 기간이죠. 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한국이 일본을 제쳤다는 것이다. 라면서 이제 이분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합니다. 먼저 구매력 평가에 의한 실질 임금이 일본은 2000년에 3만 8천 달러였는데 2020년에 3만 9천 달러로 거의 제자리인데 비해서 한국은 2000년에 2만 9천 달러였는데 2020년에 4만 2천 달러로 1.4배로 뛰었다. 그래서 2000년 당시 일본의 76.2%에 불과했던 한국의 실질 임금이 2020년에는 일본보다 9% 높은 수준이 됐다. 실질 임금 역전은 아베노믹스가 한창이던 2015년에 일어났다. 이것은 경제의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과 한국의 격차는 더 확대될 것이다. 뭐 전에 교수님께서 이 구매력 네네, 수준. 말씀하시면서 네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역전이 됐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2018년에 네. 그거는 IMF의 하나의 예. 지표였는데 그거는 예. 금외력 수준이라는 음. 그러한 음. 그 지표였죠. 예. 네네. 그 실질 임금하고 구매력 수준이 좀 연관이 있는 그런 개념일 것 같은데 네. 이분은 2015년에 이 역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왜 한국은 일본보다 풍요로워지는 걸까라고 이렇게 묻고는요. 이게 임금이 높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은 기술 개발을 진행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일본은 기술이 정체돼 있다라고 예, 스스로 답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어서 그 예로 든 게 일본에는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데 한국은 세계 최대의 메이커인 삼성이 있다. 그렇죠. 또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이분이 계속 예를 들고 있는데요. 네네. 뭐 하나하나 이제 보면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 2017년 한국은 27위였는데 2021년 23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25위에서 31위가 돼서 두 나라가 역전이 됐고요. 디지털 기술에서는 한국이 8위, 그리고 일본은 27위, 한참 뒤져 있죠. 그렇죠. 전자정부 순위에서는 일본이 2020년에 14위였는데 한국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네네. 사실 그렇죠. 근데 1위가요. 예, 룩셈부르크인가? 예,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한국은 사실상 세계 1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사실은 좀 여담이지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전에 일본에 이 고치현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본에 네 개 이제 큰 섬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그렇죠. 그 시코쿠에 고치가 네. 있는데 여기를 제가 이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 안내자를 따라서 고치시에 있는 고치현청 네네. 을 이제 방문해서 좀 돌아다녀 봤는데 그 안에 이제 다 소개를 하면서 이분이 가장 마지막에 데려간 곳이 이제 고치 현청의 회의실이었어요. 아하. 아주 큰 이제 넓은 회의실이었는데 거기에 이 화상 이게 모니터 대형 모니터가 이제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도쿄에 고치현에 이제 현장 사무소가 있는데 출장 사무소가 아하. 있는데 거기랑 이 화상으로 이렇게 네.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자꾸 일본 말로 제가 아는 게 스고이밖에 없으니까 예 스고이 데스네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예 물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기분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오면서 이제 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가 한 2년 전인가 한국에 전라남도 도청을 아하. 그 견학을 갔는데 사실은 이 시스템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아마 그렇게 해서 제가 좀 한편으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사실 좀 그 거기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서울의 그 강남구청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일본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견학하러 온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전자정부라는 거 예, 예, 일본에서 한국이 최고다라는 거
그 공무원들은 일본 공무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분명히 이거 일본이 디지털화가 많이 뒤져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어서요. 예, 이분이 또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이 28명인데 비해서 한국은 평화상 외에는 없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렇죠. 노벨상은 미래가 아니고 과거의 연구개발 실적에 대해서 주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를 뒷받침하는 걸로 아시아 20대 대학에 이게 이제 어딘가 이제 출처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시아 20개 대학에 한국은 4개가 있는 반면에 일본은 2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또 국제기구에서 활약하는 일본인은 없는데 한국은 많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최근에 국제기구의 수장을 맡고 있는 일본인들이 거의 없는 것 같다는 거의 생각이 들은 적이 듭니다. 없네요. 예전에는 요새는. 많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예, 이분이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네.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을 언급하는데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기구의 수장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자꾸 해외에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네, 한국은 네. 일본은 오히려 내부 지향성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예,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네.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40% 정도이기 때문에 GDP로만 보면 일본 쪽이 훨씬 크다. 이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잘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GDP 전체보다는 풍요로움의 1인당 수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게다가 한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이 인구가 아주 적은 그런 도시국가와는 다르고 이 도시국가의 1인당 GDP가 높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일본과 같은 구조의 국가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더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일본에서는 거의 보도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예, 일본인이 듣고 싶지 않은 뉴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부분이 핵심이죠. 예, 하나의. 예. 예. 그러나- 왜 한국이 갑자기 일본보다 예. 우수한 국가가 됐냐? 음. 이거 듣고 싶지 않는 특히 혐한바들이 예. 그 많이 있잖아요. 음. 아베가 그것을 키웠어요. 예. 네. 그 뭐 더 많이 있는데 좀 줄이겠습니다. 예, 네네.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 그 자신이 내린 평가겠죠. 이러한 평가는 정치를 전혀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네. 이것이 일본의 비극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누가 진단을 해줘도 정치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재 선거를 보면 더욱 그런 게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 아소 정권이 연장된다면 한국하고의 어떤 국가적인 격차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 가지고 격차가 더 벌어지겠다. 우리가 더 위에 갈 것이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정환국님께서 새로운 변화에도 도장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맞아요. 누군가 도장을 찍어야지 변화가 되는 그런 그 일본의 현실이죠. 네. 예. 저는요, 뭐 일본이 그냥 쭉 앞으로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께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 옆 나라가 잘 돼야지 우리나라도 더 잘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안타깝고요. 아직도 이 현실을 모르고 일본이 최고 또 뭐 일본을 배워야 해라고 말하는 그 일부 일본하고 좀 친하신 분들 좀 상황 파악 좀 하시라고 이런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예. 일본 초격 잘 보고 계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더 잘 나가길 원하신다면요, 매월 10,000원씩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전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입 방법은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후원이라고 남겨주시면 담당 직원이 금방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맨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10만인 클럽이니까 저희가 얼른 10만 명을 모아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일본 저격 방송에 광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오마이뉴스 TV 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화면 왼쪽에 자막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방금 혹시 들어오신 분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5초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3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시다 정권은 사실상 아베 정권이죠. 그런데 욕심이 과하다 보면 좀 체한다고도 하고 총선을 앞두고 이 기시다 정권에게 당장 걱정거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뒤에 잠깐만요. 그 전에 할 게 또 있네요. 기시다의 얼굴을 한 아베 아소 정권이 탄생했는데 그 면면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시다 정권에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기시다의 얼굴을 한 아베 아소 정권 탄생, 이런 이야기는 일본에서 벌써 나와 있고요. 근데 물론 그냥 아베 괴뢰는 아니다. 기시다가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지만 그러나 분석을 해보면 아베 아소의 영향에서 기시다가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아베는요 헌법 개정을 내세워 가지고 내년 이후 다시 천지가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 곳에서 포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기시다 내각은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괴뢰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베가 그런 생각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는지 원래부터는 갖고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걸 예. 떠나서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사실상 이런 거였거든요. 코로나가 나오지 않았으면 일단 도쿄 올림픽을 성공하여서 그 다음에 그 기세로 헌법 개정까지 가는 그 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코로나가 없었을 경우는요. 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병을 핑계로 후퇴해가지고 다시 나가겠다. 처음부터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년 전에 후퇴하면서도 항상 한 이야기는 헌법 개정을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게 가장 아쉽다. 그 말을 계속 했어요. 개헌이 최종 목표였는데 그걸 못 이루고 나갔으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다카이치가 아베 전 총리에게 당신이 이번에 나가야 된다고. 전제 선거에.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다. 나 안 나가겠다. 나 끝났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다카이치가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카이치를 사실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아베가 등장하기 쉬운 그 토대를 만들고 그 다음 나가겠다. 이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많이 보입니다. 자, 사실상 이번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베는 아직 젊어요. 제가 나이를 아까 좀 찾아봤었는데. 네, 66세. 저보다 한 살 위에요. 66세. 네. 54년생인가 그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56이니까
막 연수로 따지면 1년 반 그렇죠. 정도 예, 예. 그 위인데 예. 그러나 뭐 저도 지금 아직 그 뭐라 할까 예. 젊다고 교수님 스스로 아주, 느끼는 예, 아주 젊습니다. 입장인데 예. 예. 그 아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 그냥 아직 현역이다. 계속 뭔가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아소나 니카이는 뭐 80세예요. 당연하죠. 예. 그런 사람들은 은퇴해야 돼. 예. 그러나 아베는 은퇴하기에는 아직 15년 예. 젊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이후 그냥 전직천리로만 음. 그렇게 지내고 싶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이 사람은. 괴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꼭두각시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쓰나 봐요.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추억이 이렇게 돋아서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 괴뢰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아, 네, 네, 네. 무슨 뭐 북한 괴뢰 정권, 네, 북괴, 북쪽에서는 또 남쪽 보고 남조선 괴뢰 정권 네. 뭐 이렇게 근데 했는데 이번에 사실 네. 확실하게 나왔어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 이번에 키시다 정권은 괴뢰다. 예. 또 그런 말이 부활된 것 같아요. 예. 자, 키시다가 천리가 됐는데요. 아베라든가 그 다카이치 사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 결선 투표에서 키시다를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분류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1차 투표까지는 아베는 현식상으로는 다카이치를 응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아소 그리고 아마리 그리고 그 후쿠다 타츠오 이 세 사람은 사실 1차 투표 때부터 키시다를 지원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인사는 여기에 입각하여서 인사를 했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제적인 것을 근거로 인사를 하지 않으면 예.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베는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카이치를 그 간사장으로 그렇게 그 앉히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그 말하자면 손으로 좀 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아소 아마리하고 키시다가 위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3A라고 해도 이번에는 오히려 아소 아마리가 키시다하고 많은 위논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먼저 자민당 집행부가 그 손질이 되었는데요. 이상한 것은 키시다파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집행부에. 기시다파가 몇 명이나 되나요? 47명.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의원이 많은데. 그러니까 키시다파는 그 전면적으로 다 키시다만 지지를 했잖아요. 예. 다른 파벌은 이번에는 조금 느슨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키시다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부에도 키시다파가 없다라는 거. 예. 이게 키시다가 처음부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기시다가 나중을 위해서 좀 힘을 아껴두는 건 아닐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닙니까? 사실 키시다파에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키시다는 너무 사람의 의견만 듣는 사람이에요. 예. 어떤 그 기자가 이번에 말을 했거든요. 예. 그 외산 시절에 키시다가 외산 시절에 가서 그 많이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질문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키시다 탄시 외상이 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다 질문으로 오히려 반대로 했대요. 근데 자신의 의견이나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말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몇 번이나 외산 시절에 그 현재 키시다 촌리를 만났는데 예. 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사람으로만 기억한대요. 예.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의견이 없는 거죠. 예, 듣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상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많이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래도 많이 결기를 좀 보였어요. 근데 그거는 예.
먼저 아베가 예. 그 아베의 최측근 예. 이마이 타카야 예. 그때 그 아베 시절에 수산 보좌관이에요. 예. 수석 보좌관. 예. 그 아베하고 쭉 그 계속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아베노믹스를 만들었고, 예.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예. 경제 보복도 그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 사람을 기시다의 선거 진영에 먼저 보냈고, 전제 선거 내내 기시다가 발표하는 그 정책은 사실 그 이마이 타카야가 다 만든 거였어요. 잠깐만요. 그 아베가 자신의 최측근을 기시다 진영에 예, 보내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도운 거죠. 도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시다가 하는 얘기는 다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예. 그러니까 대단히 비슷하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기시다가 그런 것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오, 너무 달라졌네. 예. 그런데 뒤에 예. 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예. 기시다의 머리에서 과연 나왔을까라는 의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기시다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스캔들을 그 계속 조사할 것입니까? 예. 네,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조사한다고 했어요. 예. 그게 9월 2일이었거든요. 예. 거기에 아베가 긴장해가지고 다카이치를 내세웠어요. 그 다음에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기시다가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증 수표로서 예. 다카이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다카이치가 보증 수표군요. 예. 그래서 그 다카이치를 지원해가지고 예. 다카이치가 이제 그 올라갈 예. 그 기다를 넘어서 올라갈 그런 기세를 보이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 국회의원 투표에서. 예. 예. 네, 그게 3일쯤 전이었거든요. 전체 선거에. 아베가 매일 전화하고 막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진지함, 예. 다카이치에 대한 예. 거기에 놀랜 기시다가 조사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어요. 예. 말을 바꿔가지고 잘못하면 패배하면 예. 큰일 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또 코노도 이게 조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3위에 들어지고 예. 그 다카이치가 올라가고 코노도 내려가는 상황에서 다카이치가 존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예.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나왔어요. 예. 당시는 그래서 굴복한 거예요. 기시다가 그것을 본 아베가 다카이치를 응원하는 그 전화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조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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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이제 다 끝난 이야기다. 네네. 그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거는 물밑에서 아베하고의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기시다파는 그 전혀 안 보여. 이게 문제가 많죠. 이게 그 천색은 그 아소파이고요. 그리고 하늘색은 이게 그 호소다파이고요. 그리고 그 다카이치 사나의 색깔 이거 노란색 가까운 거 예. 이거는 그 무파볼인데 예. 사실 그 극우 쪽에서 파볼이 없지만 극우 인사들 예. 이렇게 뽑았죠. 그러니까 기시다의 비둘기파 느낌은 없어. 예. 이게 정말 그러네요. 처음부터 포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시다는. 예.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중요 장관들을 좀 오른쪽으로 좀 보시면 이게 그 장관들의 중심에 있는 곳은 그 관반 장관이에요. 그렇겠죠. 예, 오른쪽에 거기 마츠노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대표적인 극우파인데 예. 이번에 역시 호소다파에서 뽑혔고 관반 장관이 됐습니다. 예. 이것은 그 다카이치하고 이 사람은 똑같대요. 예. 2007년에 그 미국에서 위안부에 대해서 예. 일본은 사죄해야 된다. 그러한 촉구 아닌 미국 의회를 통과했거든요. 예. 그때 이
마츠노하고 다카이치가 주도해가지고 위안부는 매춘비였다. 그런 겁니까? 라는 그러한 그 포스터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선정 홍보 책자 만들어 가지고 그 미국 의회에 보냈고 예. 또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에 광고까지 냈어요. 예. 그런 사람이에요. 기구군요. 어마어마한 급파가 예. 이번에 관반 장관이 됐어요. 예. 관반 장관이라는 것은 그 촌리의 입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나 이런 관반 장관은 또 그 극우적으로 돌려서 말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아소가 이번에 재무 장관을 그만둬 가지고 굉장히 오래 했죠. 아소가. 자민당 쪽에 예. 그 부총재가 됐잖아요. 부총재가 됐다고 하시죠. 예. 근데 그 대신 그 부총리는 이번에 사라졌고요. 부총리가 없어졌어요. 부총리. 부총리가 없어졌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나 채무상은 있어야 예. 되니까 예. 그 채무상에 스즈키라는 사람을 앉혔는데 예. 이 사람은 아소의 전남입니다. 아니 무슨 일본은 의원직도 세습하고 이 대신직, 장관직도 세습을 하네요. 네. 예. 그리고 아래를 보면요, 그 모테기 외상 예. 이 사람은 그대로 유임됐고요. 예. 그리고 하기우다 이 사람이야말로 아베에도 측근인데 예. 그냥 유임됐고요. 호소다파네요. 예, 호소다파이고 사실 아베는 이 사람을 그 관반 장관으로 세우고 싶었는데 역시 예. 너무 아베 색깔이 나오면 안 된다. 예. 그런 식으로 하여서 그대로 장관 자리는 그냥 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다음 옆에 있는 사람 키시노부오, 예. 아베 친동생, 아베 동생. 키시노부오는 그 방위 손 장관 예. 그대로 유임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다 아소 아베 라인으로 완전히 그렇습니다. 장관이라고 해도 중요한 그 장관이 있고 예. 조금 아닌 장관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모두 아소 예. 아베 라인. 예. 이곳으로 다시 그 만들어 버렸어요. 예. 키시다는 어디 있냐? 기시다는 없네요. 자, 네, 그러나 그래도 기시다파가 한 명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명 중에는 키시다파가 몇 사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스트는 없군요. 한 포스트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자민당 부회라든가 전조 회장하고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관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역학관계로 당의 결정이 위로 갈 수 있게 예.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일본의 앞날은 기시다의 입을 보는 것보다는 아베나 아소의 입을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겠습니다. 예. 그 키시다가 말해도요. 예.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 예.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예. 그런 것입니다. 물론 키시다는 그런 말을 계속 들을 테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기는 하겠어요. 네. 그러나 현재까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냐 이거죠. 예. 자, 그런데 키시다 정권은 아킬레스건이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12시 28분인데요. 오늘은 네. 좀 빨리 할까 했는데 역시 조금 역시 1시까지 가지 않을까 싶네요. 예.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요. 예. 자, 키시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자민당 간사장이 된 아마리인데요. 예. 3A 중에 하나. 3A 중에 한 사람. 예. 사실 이번에는 3A 집에 예. 아래에 키시다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 그렇습니다. 네. 키시다는 완전 괴뢰. 예. 자, 2016년 이 아마리는 경제산업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산업선 장관이었죠. 예. 그때 사무실에서 어떤 업자에게 100만 엔을 스스로 받았어요. 간도 크네요. 사무실에서요? 사무실에서 예. 스스로 받았고 그리고 피소가 500만 엔을 받았어요. 그 혐의로 장관직을 먼저 사퇴를 했고요. 비서가 더 많이 받았네요. 네네. 비서가 받아서 장관한테 줬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예. 피소의 500만 엔이라는 예, 것은 그렇죠. 이것은 사실상 장관에게 주는 것이었죠. 예. 자, 그런데
그때 아베 정권의 편을 튼 그 검사가 있었어요. 예, 구로카와 검사장이라고. 지난번에 마작하다가 걸려가지고 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유야무야하게 사건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구로카와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이 이 아마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철저하게 이것을 다시 한번 조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겨루고 있거든요. 예. 네네. SNS에서도 비난이 세도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중의원 선거를 빨리 해야 돼.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키시다는 어제 중의원 선거 중의원을 해상 14일에 하겠다. 예. 이것을 말해야 하고 14일에 해상하면 그 10월 말에 중의원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선거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21일까지 예. 그거는 그 임기까지 할 수도 있지만 예. 그러나 그렇게 하면 중의원 선거 자체는 11월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하겠다 이거예요. 예. 네,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야당이 뭐 계속 물고 늘어질 테니까 네네. 가능한 한 빨리 해버리겠다. 맞습니다. 네. 자, 이 사람은 그런데요. 그 경제 안보의 그 전문가예요. 아마리가. 경제 안보라는 게 뭡니까? 예.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이라는 거 오늘 금방 나오겠어요. 예. 자, 키시다 정권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한일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고바야시 타카유키라는 의원이 예. 경제 안보 담당 장관이 됐습니다. 새롭게 신설됐어요. 예. 자, 이게 어떤 특임 장관이나 이런 게 네, 아니라 바로 아예 특임 장관 중 하나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경제 안보 담당 장관입니다. 아, 예. 네, 이 경제 안보 담당 장관이라는 것은 미중 경제 전쟁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 안보라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결국은 그 미중 그 갈등 안에서 일본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예. 바로 이 부분이죠. 결국은 대중국 포위망을 경제적으로도 만든다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라든가 그런데 많은 제재를 강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것을 일본도 철저하게 하겠다. 예. 말하자면 대중국 전쟁을 그냥 군사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경제 안보라는 면에서도 하겠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만들겠다. 예. 그 경제 안보 담당 장관인데 이 사람은 고바야시 타카유키라는 또 삼성 국회의원 삼선이요. 아주 젊은 예, 그러네요. 그리고 니카이파인데 음. 이번에는 다카이치 사나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했어요. 아, 이 사람이요? 예. 근데 이 사람의 신조를 보면 그럼 그거네요. 그거예요. 예. 다카이치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냥 니카이파에 있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니카이파에서 유일하게 예. 니카이파는 다 몰락하는데 음. 이 사람은 유일하게 장관이 됐어요. 예. 사실 다카이치를 처음부터 지지했다라는 그러한 그 콘노로서.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나이도 어리고 그 3회 국회의원 삼성 국회의원이라서요. 예, 제가 이제 네. 아까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이 네. 74년생이고요. 네네. 74년생이니까 지금 뭐 40한 네. 40대 중반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음. 이 사람의 바로 상관이 누가 되느냐? 네. 아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리가 예. 사실 그 경제 안보라는 것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음. 말하고 전문가예요. 그 예, 사람이. 예. 그러니까 지금 간사장이 됐고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 금전적인 스캔들이 있는데 예. 경제 안보로서는 책임
그 적임자예요. 어떤 전문성은 있군요. 전문성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람은 간사장인데 자민당 안의 사람인데 그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그 아마리하고 소통하면서 그 경제 안보라는 것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예. 이게 결국은 그 중국 포이마이니까 아베 노선이고 예. 미국 쪽의 노선하고도 일치가 되는데요. 이것을 그 이번에 그 스가 내각의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시다 내각에. 죄송합니다. 기시다 내각에. 예. 스가는 이런 부분을 외면했어요. 예. 스가는 니카이가 도대였기 때문에 니카이가 친진파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포위망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은 스가는. 그렇겠군요. 네, 예. 맞습니다. 자, 그 스가는요 이번에 내내 손장과 분배. 기시다는요. 죄송합니다. 왜 기시다는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예, 그런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아직까지 스가 생각을 많이 하고 예, 있어요. 아직은 그냥 스가가 연장되었다는 정도밖에 그 오르글도 스가로 보이네요. 그 기시다가 잘 생긴 오르글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까지는 스가가 좀 잘 생기지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스가가 훨씬 잘 생겼네. 기시다보다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괴뢰 그래서요. 정권의 스잔라는 사람은 오르글이 없는 곳이니까 자꾸 스가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장과 분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아베노믹스에서도 말했어요. 아마 분배는 말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나 재정을 동원하겠다라는 것은 아베노믹스에서도 말을 했고요. 네, 신자유주의를 전환하겠다. 이것을 더 말하고 있고요. 신자유주의를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신자유주의는 손장 중심이잖아요. 거기에 분배까지 하겠다. 왜냐하면 아까 그 기사를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월급 수준이 낮다 이거예요. 한국보다 훨씬 낮아졌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로 그 회사는 조금 성장했지만 그러나 국민들에 대한 분배는 실패했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아베노믹스하고 또 다른 부분.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마이 타카야가 이 부분은 사실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니까 만들어 주었어요. 그게 그 키시다노믹스죠. 잘 모르겠지만 거기 누구야? 다카이치 사나에도 사나에노믹스라고 했으니까 그랬었죠. 키시다노믹스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뭐 노믹스라고 하면 다 이게 그럴 듯한 이야기예요. 이게 수상이 되고 그랬는데 자기 상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자기 브랜드를 만들려고 억지로 이렇게 지어낸 그런 개념 같이 그러니까 보입니다. 이것으로 아베노믹스하고 차별성을 말할 거예요. 근데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그 사실 그 아소타로가 그 재무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소타로가 계속 재정을 통화하는 것도 그 반대하고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일본이 엄청난 마이너스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일본이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신용도가 낮잖아요. 한국보다 2단계 낮아요. 일본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그 아소가 계속 그 신경 써가지고 그 재정으로 통원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도 동원하고 네, 그래도 아소의 초남이 또 재무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네네. 아무튼간에 분배도 잘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켜봐야 알겠어요. 그냥 존재성모 때 그호일 수도 있어요. 이마이 타카야라는 아베노믹스를 만든 사람이 마지막에 말했어요.
국민들을 속이면 된대요. 아, 예. 뭐 저기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다 이거야. 아베 정권 끝날 아베 때 정권 끝날 무렵에 예, 그때 얘기했다는 예. 거죠. 예. 그때 말했어요. 예. 정확하게. 그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이 정도로 말하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예. 그 사람도 참 예. 간이 큰 사람이네요. 예. 어떤 그런 얘기를 대놓고 얘기를 하나요? 근데 그런 말이 나가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음. 네, 그러나 기시다의 경제 정책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국으로 데리는 수출 규제를 만들어냈다는 말이에요. 자, 기시다 정권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이 계속 일본을 다 돌리고 예. 이제 일본 시대는 계속 뭐라 할까 뭐 아주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거 진짜 옛날의 이야기로 예. 주옥으로 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그렇죠. 빨리빨리 또 뭐 지금도 왔지만 더 예. 가속화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두 나라가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뭐, 기시다 총리가 예. 정말 음. 아베하고 아소의 말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예. 아니 교수님이 그런 또 소원이. 예. 예, 자,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초칠상 어린이 대책 그리고 지방 활성화 담당상에 노다 세이코가 임명되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노다 세이코 국회의원은 완전히 판 아베였거든요. 예. 그 아베의 스캔들도 조사하겠다고 마지막은 이 한 사람만 전재 선거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산진적으로 이 사람을 놓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러한 말을 할 수 없는 그 장관이죠. 아니 그러니까 네. 뭘 좀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 좀 그럴싸한 데다가 넣어야 되는데 네네. 이 뭐 저출생 어린이 대책 지방 활성화 여기 담당상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걸 아무것도 안 맡기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예. 이 사람으로서는 좋아할 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가 예. 장애 어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린이 대책이 중요하다고 쭉 예.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기는 그러니까 한데 네네. 예. 그런 같은- 면에서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일단 얻었고 기시다로서도 너무 극우 인사만이면 안 되니까 예. 이러한 리베랄한 사람도 예. 어느 정도 놓았다. 음. 그렇게 파야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균형이 잡힌 내각이라고 예.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번에는 내각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민당 쪽의 힘이 예. 강해진다 이거예요. 예. 이게 이번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면 단청 협의, 당정 협의. 단정 예. 청은 청와대라는 그렇죠. 뜻이었는데 예. 단정 당정입니다. 예. 단- 예. 청와대 총 이거 단정 잠깐만요. 예. 그래 단정이라고 네. 하면 전부 그렇죠. 단정 예. 그렇죠. 당정청 회의도 하는데 단정청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건 당정 회의인 청.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일본 정부는 예. 청와대하고 같으니까 예. 말하자면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청에서 이게 당이 예. 강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 이번에 이번은 일본의 뭐 체제는 확실히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예. 네. 자, 마지막 보시겠어요? 자,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기시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국과는 무엇을 약속해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이게 단시 문희상 위장 국회의장이 일본에 문희상 안을 들고 건너가고 문희상 안을 제안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이제 위안부 협상안에 대한 대안을 이거는 위안부가 아니라 간제지형이었어요. 그런가요? 2019년. 예. 간제지형 문제에서 제안을 들고 왔어요. 예. 거기에 기시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위안부 합의도 완전히 거의 무효화시킨 나라가 또 간제지형 문제로 어떤 제안을 가져왔다. 예. 여기에 또 새로운 약속을
해줬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딴 말을 할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기시다의 생각 그대로이거든요. 예. 촌제 선거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위안부 합의 모든 것을 이행했다. 일본은. 그러니까 콩은 한국에 있다. 예. 한국에서 해결책을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간제 지원 문제에서는 이러한 2019년 12월에 말이 그대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베 아소하고 똑같은 생각이다. 예. 이 부분은 또 기시다는 아베 아소의 말을 듣지 않아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 때 이 사람이 외상이었고 여기에 왔어. 그랬죠. 윤변세 맞습니다. 단시 장관하고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사람이에요. 그 장본인이니까 네. 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 그 일본의 주장만으로 하는 예. 거예요. 예. 그 이후 그 일본에서 특히 2016년 1월에 아베 전 총리가 즉각 그거는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지 3주 만이었거든요. 예. 국회에서 한 이야기가 일본군 그 위안부가 간제 연행되었다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거는 간제 연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거는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 위안부는 매춘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것을 3주 만에 했고 일본이. 예.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를 처음부터 캔 것이 일본인 거예요. 그리고 스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예. 국회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또 유엔에 가서 일본 대사가 유엔의 인권위에서 이 말을 계속 해가지고 유엔의 인권위는 그 화가 났어요.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예. 그러면 왜 합의를 했냐고. 그러니까 그러한 뭐 무슨 그 이행을 다 일본에 했냐 이거지. 예, 촌신을 처음부터 흐리게 만든 게 일본인데. 저는 가장 열받았던 게 그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뭐 손편지라도 좀 하나 써줄 수 있느냐라고 아베 총리한테 물었더니 그럴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라는 그러니까요. 식으로 답을 했었죠. 예. 그러나 태도 자체가 예. 사죄를 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은요 또 그 거기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 2015년도 12월에 위안부 합의에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을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예. 그 기시다가. 그거는 아베는 그거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베를 설득해서 그 말을 위안부 합의에 집어넣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다 사죄는 했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다음에 그러면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임은 법적 책임으로 말하니까 그렇게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예.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일본 기자들이 특히 기시다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법적 책임이 아니라 예. 그리고 15겐 준다라는 것도 이거는 배상금이 아니다. 그냥 인도적으로 주는 것뿐이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모두 합법적인 내용이었는데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뭐라 할까 고생시켰거나 뭐 산초를 입혔거나 그러면 사과하는 것이다. 그래도 합법적이었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그 뜻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위안부 피해자분들도 그냥 일본이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나오는 문희상안은 어떻습니까? 저는 문희상안도 좀 이상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좀
이거 그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문희상 안에도. 그러니까 문희상 안도요. 예. 혹시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예. 그런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사과 예. 이거 아닌 겁니다. 음. 이게 문제죠. 그 결국은 그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문희상 안으로 단시 합의가 됐다 한일 간에서 그래도 그 피해자들은 예. 이제 납득이 안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럼 다시 그 뭔가 나와요. 음. 그러면 일본 쪽에서 예. 약속을 또 어겼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러한 인권적인 문제는 극과 대극과 합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 극과 대극과의 합의 같은 거 해도 이거 일본은 합의해주면 좋죠. 그런데 다 일본 쪽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예. 그냥 말로 하는 말만으로 하는 사과. 그런데 법적인 사과도 아니고 배상금도 아닌 네. 배상금 법적인 사과 이게 들어가야만이 이게 일본의 행위가 진짜 범죄였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을 범죄라는 거 인정하지 않고 나 정말 미안했다. 이걸로 그치로 해줘. 돈을 줬다. 그 이후 돈 줬지 않느냐라고 해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런 합의하면 안 돼. 앞으로 절대 일본하고는 이러한 부분에서 합의하면 안 돼요. 인권 문제에서 합의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네, 정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합의를 해도 돼요. 그냥 일본은 그것만은 그럴 절대 리가 안 없지 하려고 않습니까? 하니까. 어쨌든 예. 예. 아베 같은 사람이 계속 저렇게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정권 교체. 예. 그러니까 오르그리 없는 그 키다 정권은 음. 사실상 빨리 그날을 거시고 예. 아베도 다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그 말씀은 이천도인데요. 네.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만 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 한일 관계는 이대로 가거나 예. 혹은 다카이치 쪽에 그 정책적인 이야기가 예. 또 그 일본 정부에 많이 올라와 가지고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더 나빠질 거예요. 음. 그러니까 코노 담화 무효화, 음. 무라야마 담화 무효화, 예. 새로운 담화를 내겠다. 예. 이렇게 되면 또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 문제가 이제 풀리지는 않고요. 사실 적어도 코노 이시바 정권이 되어야만이 조금이라도 풀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한일 관계는 현재 북한 문제에 대한 그 안보 대화, 예. 한미일 안보 대화, 거기에 미국이 그 플러스가 되는 이곳으로만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미국이 또 요청하는 내용이라서 그러나 미국이라고 해도 또 그 굉장한 대립이 있는 부분은 미국이 그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일 간 정부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예. 그렇죠. 이거는 피해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빠졌어. 특히 간제지원 문제는 그 기업하고 피해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민사잖아요. 예. 거기에 다시 되돌려야 되고 거기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 가야 되는데 자꾸 일본 정부가 예. 개입하기 때문에 정부에다 대고서 자꾸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민간의 문제죠. 예. 거기에 왜 정부가 개입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그러한 전단성 한국 쪽에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 한국에서의 문제는 그 전단성으로 많이 말하지 않고요. 예.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뿐이거든요. 이거는 사법의 문제니까 그렇죠. 행정부가 개입하지 못한다. 예. 이거는 설명이 아니에요. 입장으로 말하고 있는 것뿐이고 그렇지 않고 왜 이번에 판결이나 위안부 문제 판결이 정당한가라는 예.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라는 말을
몇 년이나 계속 하는 것이고 또 다카시 같은 경우는 더 심한 말을 할 거예요. 아무튼간에 이러한 구조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네. 뭐 다음 정권에 기대한다. 그렇게 기대할 수 없어요. 그 논리를 만들어야만이.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예. 기시다 정권이 이제 새로 들어섰다고 해서 한국에서 어설프게 또 이상한 제안을 또 할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한할 필요가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요. 네, 네. 예.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되겠죠, 교수님. 네네. 이대로라기보다 우리 피해자들의 예. 목소리를 더 크게 예. 전달을 시켜야 돼. 예. 그렇게 생각해. 알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실체로 알려줘야 돼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없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예. 네네. 댓글 보니까 호사카 유지 TV 보니까 아까 제가 괴뢰 얘기를 좀 했더니 괴뢰에 대한 논쟁이 또 벌어지고 있네요. 아, 그래요? 예. 네. 우리도 공산 괴뢰라고 했어요. 유성가면 피터님 말씀하셨고요. 기온님이 사실 일본이 더 미국의 괴뢰 정권이죠. 예, 맞습니다. 예. 네네네. 뭐 괴뢰라는 말은 예. 폭넓은 뜻에서 네. 많이 말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은 댓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뭘 소개를 해드릴지를 모르겠습니다. 잠깐. 어쨌든 오늘도 지금 벌써 12시 56분인데요. 예. 항상 그렇듯이 빨리 끝내고 싶은데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다가 보면 항상 1시가 됩니다. 네, 여러분 일본 저격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호사카 유지 TV에서도 좋아요, 구독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